입을 맞추려는 어떤 행위들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연출했어요. 판사가 제지했음에도 반복하고 그만하시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슈퍼챗도 쏴주시고 하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났으니까 사실 이 강미정 대변인께는 조금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어제 이제 김보협 재판에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인으로 갔다 오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만 이게 이미 이제 공적인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공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좀 말씀하시기 어렵더라도 네네 조금 그럼요. 네. 일단 그 현장 이제 취재한 기자도 같이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3시간을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해서 뭐 한두 시간 하다 말겠지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원래는 신문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에 한 2시간 정도 증인 신문을 마치고 뒤에 3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 늦은 저녁이 될 거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도. 네. 퇴근을 하고 다음번 기일에 다시 한번 날짜 잡아서 해보자. 어떻게 했느냐라고 2시간을 이미 질문을 했는데. 했죠. 예.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하는 질문들은 사실 뭐 요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부위 만졌냐, 보여달라, 확인시켜달라, 어떤 보여달라? 자세였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부위를 만졌다면 그 제3자가 재연해달라는 거예요? 네, 제지를 못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는데 첫 번째,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질문을 받아보자.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렇게 법조인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는가.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김보엽 씨에 내가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널 변호하면서 증인한테 소리도 지르고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맞는데 어디가 안 맞는지 짚어달라고 증인이 계속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도 아니 내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격모독과 같은 말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이해하는 아나운서 출신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사람은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참 정말 몇 번 안 느껴본 감정인데 슬프다. 이렇게까지 저 업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이 참 슬퍼. 그리고 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죠.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몇 개를 스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라.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진짜 알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해하기로 했고 왜 이해를 왜 하세요? 또 하나는 변호사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서브 해주는 서브 변호사분인 것 같던데 여성이었고 여성 변호사를 대동했어. 그리고 저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어쨌든 증인 신문을 했던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피해 사실을 재연을 하는데 제가 진술한 내용대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걸 그 서브 변호사 어스오라고 하는 서브 변호사한테 하니까 변호사가 자기 후배 여자 변호사한테 예, 이렇게 예. 여기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했냐? 뭐 어깨를 잡으면서 뭐 입을 맞추려는 어떤 행위들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연출했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돌렸나요? 손은 어디를 주물렀나요? 쓰다듬었나요? 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판사가 제지했음에도 반복하고 나중에는 이거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바꾸든지 재연을 정할 거면 다른 분으로 하든지 그거 그만하시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하고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다가 또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저에게는 공적 문제로 다가왔느냐. 저는 그래도 40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검찰하고 경찰하고 사건 접수 마약 수사 무마건으로 굉장히 나름 힘든 시간 보냈지만 단련이 됐어요. 뭐 이거 어떻게 그게 단련이 돼요? 수사기관 가서 조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경중을 따지긴 어렵지만 연령대가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성향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 표명을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피해 이전에도 피해 당하면 훨씬 더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무리 개인이 겪으시면서 이제 예. 공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셨구나. 아무리 반론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 인격 모독에 대한 발언 수위는 반드시 그 법원 안에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행위를 저한테 재현하게 하라든지 하는 건 사실 뭐 본인들도 뭐 아니면 도다라는 느낌으로 판사의 눈치를 보면서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들의 변호 방식도 이 분위기로 가면 무조건 실형 사는구나 라는 어떤 판례를 통해서 하지 말자. 이건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야 라는 인식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민우기 기자는 그날이 우리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방송 끝나고 또 재판에 너무 나왔어요. 고마워요 진짜. 네, 응? 그날이 저번 주 목요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변인님 대타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근데 끝나고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은 해가지고 일단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대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네. 그래서 가면서도 이제 설마 끝났겠지, 지금은 끝났겠지 하면서 갔는데 이게 6시가 넘어갔으니까 네. 중앙지법도 다 퇴근하시고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이나 당직자들만 다니는 이제 그 중앙 계단만 중앙 출입구만 이제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가면서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 법정으로 올라가면서도 끝났겠지 생각을 하고 대단한 갔어요. 기자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갔네. 그래도 일단은 뭐 내가 끝났다라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가본 거죠. 그 법원 앞으로. 근데 갔는데 개정 중이라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7시 반 넘어서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증인신문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하는 걸 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인신문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갑자기 변호인이 손을 들더니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김보엽 씨가 이제 자기가 직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뭐 당사자가 계시지만 뭐 이제 뭐 카톡 같은 거 이제 메시지 창을 띄워놓고 뭐 김보엽이 예, 그때 마지막 질문이 뭐 그거 관련해서 싸우는 내용이었는데 뭐 그날이 뭐 항의하고 싸웠던 날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았냐? 뭐 이게 피해자성이 없다. 그쵸. 4시 몇 분인데 요게 밥 먹으러 갈 시간은 아니지 않냐? 약간 뭐 옛날 기자 정신이 살아났는지 그 미세한 걸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답지 피해자께 그쵸. 굴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그쵸. 그런 질문을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 하는 걸 보면서 좀 기가 찼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 체크도 다 해줬고 굉장히 김보엽 씨가 당황했습니다. 음. 또 하나는 차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여기 오른손목에 보면 점이 있어서 당직자들은 알아요. 대변인 멍이에요? 다치셨어요? 물어봐. 점이라고 늘 얘기해와서 김보엽 씨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 그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그날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막 문지르면서 이거 지워지나 봐야 되겠다 하길래 이거 손 떼지 않으면 내가 앞에 차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주의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변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차 안에 네. 안쪽을 영상으로 방향을 틀어서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쩔 건데 라고 라는 말하고 마음으로, 싶었지. 예, 마음으로 글쎄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하도 험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제가 부착은 했었는데 언제 제거됐는지는 뭐 한번 살펴보겠다. 소리는 녹음이 되나요? 이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증거가 있을까 그래서 봐. 소리는 녹음이 된다. 그런데 뭐 제가 안에 있는 SD 카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다면 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필요하면 준다고 하니까. 아니래요. 안 줘도 된대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듣고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검사 측에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너무 수가 읽힌다. 왜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그런 발언을 없나 할 거면, 떠본 거네. 네, 거기 증인석에서 선서하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걸 폭로하면서 강미정 씨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나요를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 중에 강미정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나는 다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들었다고 확신했는데 그 당직자들이 입을 모아서 다 못 들었다고 말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2명은 이번에 지선에 후보로 출마했고 3명은 현직 당직자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봤어요 하고 진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근데 추가 목격자가 나왔다면서요? 그 목격자는 이규원 씨인데 네. 이규원 씨는 처음에는 뭐 노래방 간 사실부터 뭐 아예 없었던 일처럼 방송을 하다가 네. 들켰죠. 발각이 돼버리면서 고의추행, 강제추행을 목격 못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서를 써서 손을 치면서 제지하는 연구원의 모습은 내가 봤다. 하지만 장난치는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또 제3의 목격자가 있다면서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본인들이 뭐 검찰 측에다가 아니면 뭐 판사한테 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유는 지금 김보엽 씨 사건 외에도 그 당직자들이 우리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총체적으로 책임이 이제 조국 후보한테 있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 몰랐다 또는 뭐 정리된 일이다, 과거 지사다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송사라고 조국 대표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 간의 송사면 개인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맞죠. 근데 거기 있는 당직자들이 지금 사실 확인서처럼 막 뭘 내고 입장을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그 꼴이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전체가 덤비는 일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시겠네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네네. 왜냐면은 저는 모르는 어떤 뭐 문서의 내용들을 그쪽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걸로 봐서 피해자한테도 절대 공개가 안 된다고 했던 피해 진술 내용들을 어떻게 김보엽 측 가해자 측에서 그걸 갖고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그거 어디서 구하셨냐. 나도 못 받아본 건데. 실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왜냐면 영상에 띄었으니까요. 물론 빨리 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물어봤어요. 피해자는 못 본. 저는 못 준다 그랬거든요. 기밀사항. 그게 뭐 외부 로펌인가 해서 예. 작성했다는 바로 그 서류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서류를 요구해도 안 줬다는 안 줬던. 소리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압수영장 나갈 수밖에 없다. 3번이나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영장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서 결국 일부만 받았던 자료. 근데 그 김보엽 씨 측에서 그걸 제시했다고요?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났냐.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야? 기자야? 입수하게? 그래서 뭐 그건 다 어쨌든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판 기록들을 한번 받아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도 한번 상당히 좀 예, 심각한 체크해보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이거 좀 취재 좀 해야겠다 우리.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고발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네. 또 거기 김용남 캠프에 이제 네거티브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을 고발한 그렇죠. 네, 고소한 사람 중에 고소한 셋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속 네거티브 하면서 그 대부업 관련해서도 뭐 자기가 주말에 찾아봤습니다 하면서 글 써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 계시니까. 윤재관 대변인이 그 메시지 냈고요. 이규원 그 전 사무부총장은 프린스턴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SNS를 올려서 김용남 후보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라고 올려가지고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네. 김용남 아들의 대학에 대한 언급은 보도된 바가 0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이규원 당신은 이 내용은 누구에게 들은 거니? 근데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하면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단지 몰라도 뭐 기관에다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요구해서 지금 받는 중이다라는 평론가 그쪽 패널들 이야기는 들리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조국 후보의 사당이다. 사당과 같다. 네, 흥신소처럼 하면 안 돼요. 얘기는 해왔지만 그거 사실이라면 골 때리는 얘기네요. 강미정 대변인님이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제가 화를 내보자면 저는 일단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듣고 일단 정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게 사람 새끼들인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났는데
저도 제 친구 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일을 당할 뻔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부러 그냥 그 친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낄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조국혁신당을 들어가자마자 되게 어떤 일을 당할 뻔 해가지고 그날 당일이었습니다. 입사 당일. 바로 뭐 술 따라보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퇴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에 있는 당직자들이 얼마만큼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는지 워낙에 알고 있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 과거 민주당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거나 이런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보엽 씨나 이런 재판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이 받아서 제가 또다시 강미정 대변인의 보도들을 제 카드뉴스나 제 채널들에 올렸습니다. 근데 딴지 게시판이랑 제 채널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이준석 같은 새끼 조국 그만 욕해. 조국 그만 욕하라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미 다 완료된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 무슨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 어떻게 더 낫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강미정 대변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속 대처하면요,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이 20대 지지율이 0%가 나온 적이 2024년 총선 당시에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그 당시에 반응한 걸 보면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든지 굉장히 이것도 또 회피하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조국혁신당 또 극우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20대가. 조국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다 회피하면서 정치하면요, 20대는커녕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진보좌파적인 정책들을 하면서 쇄빙선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정치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강미정 대변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 민주진영의 젊은 사람을 상대로 이준석 같다느니 이걸 얘기하면 극우라느니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민철 세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미정과 김보협 가해자가 사실은 내연 관계였고 불륜이었는데, 뭐 강미정과 불륜 관계가 밝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당도 크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름 대면 아실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몇 분한테는 사실관계를 제가 좀 정정해서 제대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세평을 돌려버리면 나중에 제가 이름 밝힐 수밖에 없어요. 뭐 딴지에 계신 분들은 강미정 왜 안 까? 그 얘기 왜 안 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신장식 의원하고도 통화했고, 이혜민 의원하고도 제일 먼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 나눴고, 김선민 권한대행하고도 뭐 서류 주면서 이야기 다 되고, 강경숙 의원 마찬가지, 서왕진 이름 대면 어떤 대화에 어떤 통화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을 흐리고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갈까봐 그 부분은 참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혹시라도 돌리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상처받고 여의도 떠난 청년들이 많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방법으로 이 사람들 괴롭히게는 둘 수 없다. 그리고 보세요. 남녀 간의 문제, 성별의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정민철 세커도 크게 분노하면서 함께 목소리 내주죠. 당에 있었던 남자 당원들도, 당직자들도 이거 같이 외치다가 당 다 떠났어요. 학을 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범죄고, 여의도에서만큼은, 입법을 하는 곳에서만큼은 사실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악습
폐악인 거죠. 예, 그 그리고 부분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분들이랑 당직자분들이 기자들 상대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물타기를 시도하고 이상한 소문 내고 있는 거 다 들리고요. 기자들이 다 와서 얘기해 줍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랑 당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 아무리 가서 사석에서 뒤에서 떠들어 보세요. 진짜로. 이 진실이 감춰지는지 혹은 정의가 그냥 건너가는지 어떻게 저는 이걸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럴 때마다 정말 요즘 세대 언어로 현타라고 하는데 현타가 옵니다. 우리 그 강미정 대변인님이랑 방송을 통해서 지금 뵌 게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건강이 되게 걱정이 돼요. 맞아요. 네, 좀 많이 지금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갈까 하는 생각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또 하게 되네요. 자,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 다 소화를 했고요. 이제 뭐 결정의 시간이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의도 또 진실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또 세워주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짧게 인사할까요? 강미정 대변인님. 네, 저희가 지금 모여서 각자 여의도 근처에서 그리고 평론한다, 사건을 들여다본다 하고 말씀을 방송으로 드리고 있지만 사실 가장 품격 있는 평론가는 지금 이 고발뉴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고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있는 평론을 내일 6월 3일 투표날 본투표에 반드시 보여주셔서 정말 품격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한번 힘찬 발걸음 내딛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욱이 기자.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택을이랑 좀 내부적인 얘기들만 한 것 같은데 뭐 부산 북갑의 뭐 위장전임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서울시장 오세훈 뭐 또 이상한 소리 많이 깜빡. 예, 아. 뭐 네. 민주당 안전만 얘기한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의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일 선거에서 뭐 우리가 다 얘기는 못했지만 시청자분들도 좀 열심히 찾아보시고 현명한 선택,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민철 세커. 일단 고발 뉴스가 잘 돼야죠. 여기 아래에 적혀져 있는 온라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로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죠? 역시, 구독 역시. 후원 ARS 여기 해주셔야 되고 슈퍼챗 많이 쏴주셔야 이런 내용들이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사장되지 않고 얘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가서 또 얘기를 하죠. 네, 다 잘리고 있습니다. 꼭 이 고발 뉴스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수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좀 전반적으로. 우리 정민철 세커가 조언해줘가지고 야. 아들아라는 쇼츠를 요새 하고 있는데 반응 좋아요. 너무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응? 아니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제 습득을. 조언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소화해내시는 거 보면서 근데 또 어때요? 또 하시니까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조회수 잘 나오고 좋아요 많이 눌리고 나 좀 네. 역시 나 세커 좀 업고 다녀야 돼. 세컨님이요. 왜 나 이렇게 정민철 씨가 정치 현장에서 어떤 정치인들한테 각광을 받는지 처음 알았다니까. 실제로 제가 딱 저한테 조언해준 대로 정확하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나 지금 구독자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